옛날 옛적 한국의 해남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낮에는 평범한 나무들과 꽃들로 가득했지만 밤이 오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달빛에 물든 숲에서는 나무의 윈들거림과 함께 환상적인 빛이 어우러져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달빛 추억의 숲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숲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특별한 용기를 가진 이들만이 숲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었죠. 해남 마을에는 송이란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녀였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마을에서 단조로운 삶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달빛 추억의 숲에 대들은 이야기를 꿈꿔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을 하고 홀로 숲으로 향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희미하게 그녀의 길을 비췄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 앞에서 작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녀를 유도하듯 춤을 추며 움직였습니다. 송이는 그 빛을 따라갔고 곧이어 나무들이 환하게 빛나는 환상적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꿈속에 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커다란 나무들은 빛을 발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으며 작은 동물들은 송이를 환영하듯 그녀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신비로움을 선사했으며 송이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숲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은빛 호수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은 숲의 수호자였으며 송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여인은 송이에게 이 숲이 마을 사람들의 희망과 꿈으로 자라났으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곳의 비밀을 볼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송이는 그곳에서 자신의 모든 고민과 불안을 잊게 되었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숲을 떠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녀는 매일 밤 달빛 추억의 숲을 방문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그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송이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었고 해남의 작은 숲은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소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때 한국의 서남해 안에 위치한 목포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 바다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은빛 물결이 춤을 추는 것처럼 빛났죠.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는 금실이라는 소녀가 살았는데 그녀는 바다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매일같이 해변가에 앉아 노지는 바다를 바라보곤 했어요. 어느 날 금실은 바위 틈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이상한 어항을 발견했어요. 어항은 빛나는 은색으로 잘 다듬어져 있었고 근처에는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금실은 호기심에 그 어항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했어요. 금실은 어항을 자신의 작은 방 한켠에 두고는 바다의 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어요. 바로 어항 안에 작은 인어들이 춤을 추고 있던 것이었죠. 인어들은 마법에 걸린 듯 행복하게 물속을 흐르며 작고 아름다운 노래로 아침을 맞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금실은 꿈속에서 마법의 인어 여왕을 만났어요. 여왕은 금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어항에 담긴 물이 목포 바다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바다가 맑고 깨끗할수록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며 금실에게 바다를 사랑하고 돌봐줄 것을 부탁했답니다. 금실은 다음 날 인어 여왕의 말을 떠올리며 친구들과 함께 해변을 청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손으로 쓰레기를 줍고 바위를 닦아내며 바다는 점점 더 깨끗해지고 그에 따라 어항 속 인어들은 더 환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어느덧 몇 주가 지나 바다는 한층 더 아름답고 맑아졌어요. 금실의 노력으로 인해 마법의 어항은 큰 상징이 되었고 목포의 사람들은 바다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빛 바다는 언제까지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목포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축복을 전해주었답니다. 이렇게 목포의 은빛 바다와 마법의 어항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아름다운 동화로 남게 되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숲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 가평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빛이 가장 밝게 빛나는 밤에 가평의 깊은 숲속 호수에서 신비로운 소녀가 나타나 춤을 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녀는 고은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운비는 숲의 요정으로 그녀의 춤으로 인해 그 땅이 비옥해지고 사계절의 변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준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운비의 존재를 믿고 그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매년 보름달밥이면 숲 가장자리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가평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가득 채운 구름으로 인해 달빛이 가려지고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며 고운비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용감한 청년 이준이 마을 사람들 앞에 나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숲속 깊이 들어가 고운비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준의 용맹함과 결단력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응원하며 필요한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이준은 깊고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서 드디어 전설 속 호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고운비가 부르는 노래였고 그녀는 물 위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마을로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고운비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결정으로 내가 잠시 모습을 숨기게 되었지만 당신의 용기로 인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한다면 가평에 다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 말을 마치자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호수와 숲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고운비는 이준과 함께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그 후로 가평은 풍요로움과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준의 용기와 고운비의 신비로움을 기리며 그들의 이야기를 세대를 거쳐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평에는 항상 밝은 달빛과 함께 평화가 유지되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한 어촌 마을 군산에는 깊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이 마을은 수백 년 동안 바다와 운명을 같이 해왔다. 사람들이 전설처럼 믿고 있는 한 이야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바다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는 보물섬에 대한 이야기였다. 옛날 군산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종종 바다에서 이상한 빛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 빛은 새벽이나 해질녘 어스름한 시간에 주로 보였다. 이 빛을 본 사람들은 바다의 신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 믿으며 바다를 두려워하면서도 경외했다. 한때 이곳에는 용감하고 똑똑한 젊은 어부 민규가 살고 있었다. 그는 바다를 너무도 사랑해 매일 아침 푸르른 바다를 향해 출항했다. 어느 날 민규는 그전보다 큰 물고기를 찾기 위해 깊은 바다로 나갔다. 그가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는 바다 속에서 찬란한 빛을 보았다. 빛이 너무도 강렬하고 아름다워 민규는 탄성을 지르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이상한 것은 그의 배가 점점 그 빛 쪽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윽고 민규는 눈부신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신비한 섬의 해변 위에 올라왔다. 그곳은 환상적이었다. 황금 모래사장과 오색 찬란한 산으로 둘러싸인 섬에는 하늘을 향해 우뚝 솟은 커다란 나무들이 빽빽이 서 있었다. 민규는 섬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섬의 중앙에는 수정처럼 맑은 호수가 있었고 그곳 중심에는 푸른 불빛이 깜박이는 신비한 보석이 떠 있었다. 민규가 그 보석을 손에 잡자 그는 순식간에 자신의 마을로 돌아와 있었다. 마치 꿈만 같은 경험이었다. 그러나 손에는 아직도 그 보석이 쥐어져 있었다. 그 후로 민규의 행운은 급변했다. 그가 잡는 물고기는 늘어나고 그의 배는 바다에서 보물을 실어 나르듯 풍족해졌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민규가 바다에 신에게 선택받은 자라 믿었다. 민규가 훗날 늙어 이 세상을 떠난 후 보석은 다시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저 민규의 이야기가 전설로만 남았을 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군산 바다에서 이상한 빛이 보인다는 소문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 민규가 남긴 보물이 아직도 바다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믿으며 바다를 주의 깊게 살핀다. 이후로도 많은 어부들이 그 빛을 찾아 바다로 나갔지만 민규의 전설을 잇는 자는 누구도 없었다. 그럼에도 군산의 바다는 언제나 푸르고 아름다운 비밀을 간직한 채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다섯 번째 이야기. 매우 오랜 옛날 상주 지역에는 1000년을 넘게 살아온 소나무가 있었어요. 이 소나무는 그 지역을 지켜주는 수호자라 불렸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소나무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높이 자라 있었고 그 나무까지는 구름까지 닿을 듯 높이 뻗어나갔답니다. 이 나무에는 12마리의 학이 살고 있었어요. 이 학들은 저마다 신비로운 힘을 지니고 있었고 사람들의 꿈을 알아채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답니다. 사람들은 이 학들이 하늘을 날 때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손을 모았답니다. 매년 봄이면 상주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어요.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은 소나무 주변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학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면 학들은 아름다운 날개를 하늘에 펼쳐 보이며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답니다. 하지만 어느 해인가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숲을 가로지르는 차가운 바람이 불며 나무들이 한숨을 쉬는 것처럼 쓸쓸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은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그는 학들의 도움을 받았지요. 학들은 노인에게 속삭였어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귀한 소나무가 위험에 처했으니 그를 지켜야 합니다. 노인은 꿈에서 깨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소나무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구하기 위해 지혜를 모았답니다. 결국 마을의 현명한 지도자는 결전에 서약을 한 후 모두가 힘을 합쳐 소나무를 보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나무 주변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은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고 매일 아침마다 소나무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소나무의 잎이 새싹처럼 파릇파릇해지며 힘을 되찾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학들은 한 마리씩 하늘로 날아올랐고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소나무가 있는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죠. 잎 하나하나가 빛을 내며 소나무는 다시금 생명력을 되찾았고 학들은 마을 위를 날아 하늘에서 환한 빛으로 축복을 내렸어요. 상주의 천년 소나무와 12마리의 학 그들의 도움 덕분에 마을은 다시 평화와 번영을 되찾을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매년 봄이 오면 그 소나무 아래 모여 옛 시간을 떠올리며 감사의 춤과 노래를 바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상주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답니다.